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습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루 한 번 목표를 말하는 습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질문은요. 살면서 자신감을 고취했던 경험은? 이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고요. 오늘 이제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목표란 목표 목록을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정해둔 목표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성취가 됐으면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목표 계속 발전하고 업데이트하고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꼭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목표 하나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다는 거는 그냥 목표를 정하기만 하고 이루지 않겠다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와 실천 계획을 매일 적는다. 각인을 시키는 거죠. 저한테 제 머릿속과 제 마음에 이 목표는 꼭 이뤄야 되는 거라는 어떤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이 목표를 꼭 이루어야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세뇌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외면을 하게 되면 목표를 지키기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어떤 실천은 물 건너 간다 보시면 돼요. 나만의 목표인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강의 자료 1페이지를 찾아서 스크랩 해놓는다. 두 번째, 책을 출판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매일 1페이지의 습작을 한다. 글쓰기 연습을 한다. 월 300만원 머니트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배당금 이런 어떤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스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산 스케줄링인데요. 역산 스케줄링은 우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실행 페이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적는 거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적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걸 하기로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 기법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을 모으자라는 목표를 세웠다 치면은 우선 첫 번째 구체적인 액수를 먼저 기재를 하고요.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돈의 액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마련 방법을 통해서 이 금액을 언제까지 다 성공적으로 모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실천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셨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목표만 세우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실천 계획을 꼭 채우셔야 돼요. 우리 냉장고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크고 좋아도 그 안에 음식물이 재료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만 사시지 마시고 그 안에 뭔가 내실 있는 음식물, 영양분이 가득한 음식물을 가득가득 담아 놓으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목표 달성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 것이냐. 우선 감사한 마음, 그다음 행복한 마음, 기쁨, 그다음에 긍정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시고 만끽하시기를 바랄게요. 중요한 건 목표가 달성됐을 때 이거밖에 안 됐어? 너무 막 자기를 몰아붙이면 또 안 돼요. 자기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행복, 기쁨, 긍정이라는 이 네 가지 감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또 목표를 달성을 또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목표 달성에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두뇌 신경만 활성화 시스템인데요. 밑에 나온 피그말리온 효과와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몰두하고 뭔가를 몰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만 그거랑 연결된 내용들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저자가
뭐 아기 용품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총각이었고 또 결혼한 후에 아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에 아기 용품, 뭐 아기 띠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이런 거만 계속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 신경만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쪽으로. 저도 이제 경험을 저희 아이들 어릴 때를 좀 뒤돌아보면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좋은 아기띠고 어떤 게 더 좋은 유모차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저렴하게 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의식적으로 나의 두뇌를 나의 목표로 가득 채워서 그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뭐 내내 같은 의미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육적인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그 아이의 잠재력을 인정을 하고 더 잘 될 것이라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아이는 점점점 그렇게 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 이건 특히 교육도 교육이지만 가족 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시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꿈은 크게 갖고, 그 다음에 성취, 하루하루의 어떤 실천은 작고 꾸준하게 하라. 저는 이제 꾸준하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기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이제 기복이 오면 또 목표를 한참 동안, 그러니까 실천을 한참 동안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 이 목표에 따른 실천 사항들을 적어 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또 실패해도 또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조금씩 뭐라도 성공이 되고 뭐라도 실천이 되어 간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어떤 실천이 너무 짧다라고 이것밖에 안 되네 라는 생각 분명히 많이 하셨을 텐데,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자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항상 가지시기를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